저는 강정희, 올해 72살이에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드라마 같은 일을 맞닥뜨렸네요.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박집 거실 창가에 걸린 낡은 거울을 닦으며 나는 오늘도 한숨을 내쉽니다. 거울 속 72살 강정희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해요.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큰아들 민수가 어제 전화로 전한 소식 때문이에요.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41살에 드디어 짝을 만난다니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주 바닷가에서 민박집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관광객들 빨래하고 청소하는 소리, 매일 바뀌는 손님들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새벽 5시 바닷바람 소리에 눈을 떠서 민박집 청소를 시작해요. 걸레 빠는 물소리, 진공 청소기 웅웅거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죠. 손님들이 체크아웃한 방을 정리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객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소라 씨 데리고 내려갈게요. 박소라라는 여자예요. 서울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똑똑하고 의지도 강해요. 아들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손님들 밥 짓는 보글보글 소리, 반찬 만드는 칼질 소리를 들으며 어떤 여자일까 상상해 봤어요. 오후에 체크인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는데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벽에 적혀 있어요. 아, 여기 정말 바다가 가깝네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예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사진부터 찍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수 여자친구도 이런 타입일까 싶었어요. 저녁에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면서 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 씨, 아들 결혼한다며?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좀 걱정돼요. 왜요? 좋은 일인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서울 사람이라고 하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걱정 말아요. 하지만 김 사장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왠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밤에 혼자 민박집 사무실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민수가 결혼한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밤에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손님 중 한 명이 체크아웃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는데요. 요즘 스타트업 중에 사기치는 곳도 많다던데요. 그래요? 네, 특히 투자 유치 관련해서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 여자친구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박소라라는 분 아세요?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박소라요? 이름이 좀 익숙한데 어떤 회사 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 아들 여자친구라서요. 아, 그럼 제가 좀 알아볼게요. 업계가 좁거든요. 손님이 나간 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객실 청소하면서도 빨래 널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에 그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박소라 대표 맞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 회사 좀 문제가 있어요. 이름만 있고 실체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투자 사기 의혹도 있었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바로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는 의심으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마치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아들을 지키는 건 어머니의 역할이니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봤어요. 주름이 패인 얼굴이지만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한 번은 어머니가 나설 때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겠어요.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민박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 돌리는 웅웅 소리, 걸레질하는 물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박소라 생각뿐이었어요. 체크아웃하는 손님들을 배웅하면서도 계속 어제 들은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곳이네요.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인사말도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점심때쯤 되니 새로운 손님이 체크인했어요. 중년 남성 혼자 왔는데 뭔가 진중한 분위기였어요. 어떤 일로 제주에 오셨어요? 사업차 왔습니다. 투자 관련 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했어요. 투자요? 어떤 투자 말씀이세요? 스타트업 투자 컨설팅을 해요. 요즘 가짜 회사들이 많아서 실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스타트업 사기 같은 것도 많나요? 많죠. 특히 서울 쪽에. 회사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박소라라는 분 혹시 아세요?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박소라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잠깐만요.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검색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이분 말씀이시군요. 사장님, 이분과 무슨 관계세요? 제 아들 여자친구라고 해서요. 그럼 좀 조심하세요. 이 회사 평판이 별로 안 좋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투자금 받고 잠적한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긴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설거지하는 물소리, 빨래 널 때 집게 짚는 소리도 평소와 달리 신경에 거슬렸어요.
저녁에 동네 카페에 갔어요. 사장님이 커피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언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무슨 일인데? 민수 여자친구 말인데.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수상한데? 회사가 가짜라는 소문이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커피 내려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이 다 그렇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투자 컨설턴트 손님이 체크아웃하면서 명함을 건네줬어요. 사장님,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드님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이 다 그렇죠. 명함을 받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모성 본능이 뭔가를 감지하는 걸까요? 오후에 새로운 손님들이 왔어요. 젊은 커플이었는데 여자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오빠, 사진 찍어줘. 휴대폰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 몇 명이에요? 10만 명 정도? 인플루언서 일도 하거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박소라도 이런 타입일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투자 컨설턴트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조사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박소라 대표 회사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난 2년간 투자받은 돈이 10억 넘는데 실제 매출은 거의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사기인가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제 아들이 변호사인데. 아, 그럼 더 위험해요. 법적 지식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다음 날 새벽 결심을 굳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박소라의 회사를 직접 보기로요. 민박집 예약을 며칠 취소하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72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지만 내 아들을 지키는 건 어머니 역할이니까요. 이번 한 번은 정말 내가 나서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깨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박소라가 정말 내 아들을 속이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렸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박소라의 회사가 있다는 강남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하던 차에 청소용품을 든 아주머니가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처 마트에서 청소용품을 사고 허름한 작업복을 샀어요.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72살 민박집 사장에서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 변신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용기를 내서 회사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박소라인 것 같았어요. 청소하러 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청소요? 저희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럼 잘못 온 건가요? 다른 층이었나? 당황한 척하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더니 정말로 박소라가 나왔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어요. 생각보다 예쁘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어느 층에서 청소하라고 했다고요? 5층이라고 했는데. 혹시 청소 필요하시면 해드릴까요? 어차피 올라온 김에. 그럼 좀 해주세요. 마침 더러워서 신경 쓰였거든요. 다행히 들여보내 주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몇 개와 컴퓨터, 그리고 화려한 회사 로고가 벽에 붙어 있었을 뿐이에요. 직원들은 어디 갔어요? 회의하러 나갔어요. 오후에 들어올 거예요. 청소를 시작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는 투자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이상한 차트들이 떠 있었어요. 걸레질하는 물소리를 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박소라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계약서는 거의 다 됐어요. 그 변호사 아들만 잡으면 자금줄은 해결이죠. 순간 손이 멈췄어요. 변호사 아들이라니, 설마 민수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강민수 변호사요. 얘가 돈도 많고 순진해서 딱 좋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내 아들을 노리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넘어갔어요. 바보같이. 박소라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청소하는 척하면서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건으로 큰 돈 벌면 해외로 나갈 거예요. 조심해야죠. 사기 혐의로 걸리면 큰일 나니까. 괜찮아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다 해놨어요. 계약서도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에 있다며? 신경 안 써도 돼요. 늙은 여자가 뭘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늙은 여자라니요. 1시간 정도 청소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소라가 여러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는 것, 민수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청소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얼마 드릴까요?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거예요.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나왔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아들이 정말 큰 사기를 당할 뻔했구나 싶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민수한테 말해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지 고민됐어요.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밤새 고민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아프지만 말해야겠어요. 내 아들을 지키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서울에 올라와 있어. 엄마, 왜 갑자기 서울에? 너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자. 목소리에 심각함이 담겨 있었나 봐요. 민수가 금방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가방 안에 있는 녹음 파일과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엄마가 너를 지켜야겠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쉬익 소리, 손님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엄마,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왜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앉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소라 씨에 대한 이야기야. 순간 민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설마 소라 씨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반대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어. 조사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민수야, 목소리 좀 낮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제 그 사람 회사에 다녀왔어. 뭐라고요?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갔어. 그리고 이런 걸 들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소라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변조사 아들만 잡으면 자금줄은 해결이죠. 강민수 변조사요. 얘가 돈도 많고 순진해서 딱 좋아요.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커피잔 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더 들어봐. 사랑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넘어갔어요. 바보같이. 박소라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어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건으로 큰 돈 벌면 해외로 나갈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엄마, 이게 정말 소라 씨 목소리예요? 그래. 내가 직접 들었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소라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민수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가방에서 사진들도 꺼냈어요. 이것도 봐. 회사 내부 모습이야. 사진을 보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이상하긴 하네요. 소라 씨가 말한 것과 너무 달라요. 그동안 속았던 거야. 그럼 소라 씨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처받은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민수야, 엄마도 마음 아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민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소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수 오빠 어디세요?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스피커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까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연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소라 씨,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잠깐 통화할까요?
민수가 일어나서 카페 한쪽으로 갔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내용은 안 들렸어요. 10분 후 돌아온 민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 소라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증거를 대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저를 이용하려고 했대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민수야, 바보 같았어요. 정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41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울지 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엄마가 뭐 하려고 제주까지 올라왔겠어.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청소부로 위장하다니. 어머니 직감이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 정말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그날 오후 민수와 함께 박소라를 만났어요. 처음 보는 실물은 정말 예뻤지만 이제는 그 예쁜 얼굴이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목소리도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소라 씨죠? 네,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하길래 말렸어요.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앞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박소라가 눈물을 흘렸지만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그래.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어. 네, 그리고 엄마가 반대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항상 반대하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면 환영할게.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네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지켜낸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72살에 청소부 위장까지 하면서 아들을 지킨 내 자신이 대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박집 청소하는 진공 청소기 소리, 손님들 체크인하는 소리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아침에 객실 정리를 하면서도 자꾸 민수 생각이 났어요.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아들을 지켜낸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로 체크인하는 손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허니문이세요? 네, 맞아요. 여기 정말 예쁘네요. 여자가 남자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저렇게 자연스럽구나 싶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민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살게요. 문자를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사장님이 커피 내리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72살에 청소부 위장이라니.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아들 지키는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모성 본능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커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바다가 평온해 보였어요. 파도 소리도 잔잔하게 들렸고요. 저녁에 혼자 민박집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네, 덕분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조심해야 해. 네, 그런데 엄마. 왜?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어요. 민수 목소리에 반성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야. 신중하라는 거지. 네,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민수야, 엄마가 항상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환영할게. 정말요? 그럼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소라가 다른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였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앵커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정말요? 응, 뉴스에 나왔어. 휴,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제 됐어. 과거 일은 잊고 앞으로만 보자. 네, 엄마. 그날 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구나 하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희야, 잘했다. 아들 잘 지켰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제주에 내려왔어요. 혼자 왔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요. 민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72살에 청소부 위장까지 하면서 아들을 지켜주다니. 당연한 일이야. 엄마는 그런 거지 뭐.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더 잘 챙길게요. 그럼 고맙지.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 어떤 사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만나볼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아. 엄마가 확인해 볼게. 둘 다 웃었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들렸어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우리 모자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내 아들을 지켜낸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갈 것을 약속받은 것,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72살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었어요. 바다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온하고 안전한 소리였어요. 이제 됐다. 민수야, 내 길을 가거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들에게도 나에게도요. 박소라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났어요. 민박집은 성수기라 손님들로 북적였고
매일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소리로 바빴어요.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손님이 체크인했어요. 중년 여성 혼자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영미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박소라였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어머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로 온 거야?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들어와. 이야기해봐. 민박집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의자 끌리는 소리가 바닥에 갈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더라고요. 사과는 됐고 무슨 말이 있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를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눈물인 것 같았어요.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도 잃고 그때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그때까지도 의심스러웠어요. 또 연기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바다소리가 들려왔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어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 바보 같다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느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어머님께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한테도.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박소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새로운 사람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저는, 너는 내 길을 가야지. 민수 생각은 접어.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 뭘 하고 있어? 청소일해요. 빌딩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이러니했어요. 내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그녀를 잡았는데 이제 그녀가 진짜 청소 일을 하고 있다니요. 힘들지? 힘들어요. 하지만 떳떳해요. 이제는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박소라는 하룻밤 묵고 갔어요. 체크아웃할 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건 안 돼. 대신 내가 잘 살아. 정직하게. 네, 그럴게요. 박소라가 떠난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했다가 그만뒀어요. 굳이 상처를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새로운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해요. 좋네. 언제 데리고 와볼래?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박소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고 민수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민수야, 이번에는 행복하길 바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요? 그리고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궁금했지만 이제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다음 주말 민수가 약속대로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제주에 내려왔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간 저를 보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수진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맑고 따뜻했어요. 박소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서 와요. 민수가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 씨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바다가 정말 예뻐요. 민수 오빠가 제주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정말이네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한 반응이었어요.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수진 씨의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가방도 구석에 조용히 두고 뭔가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손님인데 뭘.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민망해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그릇 닦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이 착한 것 같다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몇 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벌써 8년째예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힘들지 않아요? 가끔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커요. 말하는 표정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어떻게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변호사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만나보니 정말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수진 씨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수진 씨는 음식 하나하나를 맛있다고 했고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같이 만들어 보자.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보던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는 요리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 좋은 취미네. 네,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제주는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정말 공기도 좋고 바다도 예뻐요. 내일 여기저기 구경시켜 줄게. 고마워요, 어머님. 민수가 수진 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정말 착해 보여. 수진 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보여. 그때 문득 박소라와 비교가 됐어요. 박소라는 항상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는데 수진 씨는 자연스럽고 겸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손님인데.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혼자 살아서 청소하는 거 익숙해요. 진공 청소기 돌리는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것 같다고요. 점심에는 같이 요리를 했어요. 수진 씨가 재료 써는 칼질 소리를 들으며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갑니다.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무슨 자랑을? 혼자서 민박집 운영하시면서 두 아들 다 키우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민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별거 아니야. 어머니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날 저녁 수진 씨가 민수와 잠깐 산책을 나간 사이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박소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성격도 착하고 가식이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돌아와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그래. 그럼 또 놀러와.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요. 마지막 밤에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응, 정말 좋아. 이번에는 엄마가 인정해. 정말요? 다행이다. 박소라랑은 완전히 달라.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저도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민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 그리고 어머님, 저 민수 오빠 잘 부탁드려요. 그럼, 너도 민수 잘 부탁해. 두 사람이 떠난 후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게구나 하고요.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민수와 수진 씨가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두 사람은 자주 제주에 내려왔고 올 때마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이번 주말에 내려갈 텐데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주말에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민수가 더 긴장해 보였고 수진 씨도 뭔가 들뜬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손에 예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제주 특산품 가져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특별한데 두 사람이 서로 눈짓하는 게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냄비에서 찌개 끓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발표할 일이 있나 보다 하고요. 식사 중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수진 씨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또르르 울렸어요. 정말? 네, 엄마. 수진이한테 프러포즈했어요. 언제? 지난주에요.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민수가 행복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정말 낭만적으로 해줬어요. 수진 씨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여줬어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였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일어나서 두 사람을 안아줬어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축복해 주시죠?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 같은 좋은 사람 어디서 또 찾겠어.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해.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서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제 결혼할 거야? 가을에 하려고 해요. 10월쯤에. 어디서 할 건데?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좋은 생각이야.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도 얼른 뵙고 싶어 하세요.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다음 주에 서울에서 만나 뵐까요? 좋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세 사람이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 씨가 민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보기 좋아. 정말 잘 어울려. 민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 무서워하지 마. 나는 며느리 괴롭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갈매기 우는 소리가 바다 위에서 들려왔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오후에 민수가 혼자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박소라 일때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이제 잊어버려. 과거 일이야. 네, 하지만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로.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엄마도 잘 모실게요. 그래, 믿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또 놀러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네, 자주 올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 차가 멀어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다고요. 한 달 후 서울에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수진 씨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우리 수진이도 착한 아이예요. 서로 자식 자랑하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가을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수진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수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쁘다. 혼자 중얼거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주례사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박소라와는 정말 달랐구나 싶었어요. 피로연에서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가 부케를 안고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 평생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밤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청소부로 위장해서 박소라를 조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주에 도착해서 민박집에 들어오니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정희야, 정말 잘했다. 아들 잘 지켜냈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칭찬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민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거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거예요. 72살에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값진 경험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고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두에게 말이에요.